예, 저희 다시 볼게요. 뭐, 여기 그냥 참고 문제는 뭐 수렴하는 정의에 대해서 그냥 확인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고 갈게요. 여기 지금 위상은 제 상한 이상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형태를 뭐 기저 모양으로 갖고 있고, 지금 뭐 0이 수렴값이 맞느냐를 체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도의 뭐 기저를 두고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값은 그냥 n분의 1이고, 그럼 여기 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수열이 값은 수열이고, 그냥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로 이렇게 잡은 기저에 대해서 몇 항이부터 들어갔느냐? 아예 안 들어간다. 값은 이제 0으로 수렴을 안 한다. 그리고 뭐 납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수열이 나와 있고, 이제 대부분의 항이 여기 오는 상황이 맞고, 그래서 뭐 납은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값은 0이 수렴값이 아니고, 이제 납은 0이 수렴값이다. 뭐 답은 같은 경우는 뭐 짝수항이나 홀수항을 좀 나눠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짝수항에 있는 부분 수열들을 좀 봤을 때, 그럼 결국은 이게 다 양수들이고, 뭐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뭐 이런 애들이 다 이쪽에 있고, 결국은 그런 애들이 0으로 당연히 갈 수 없고, 부분 수열 중에서 이렇게 0으로 못 가는 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 원수열도 0으로 갈 수 없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수렴하느냐의 정의 상황이 뭐 기저를 줄 때마다 이제 뭐 몇 항이부터 들어가느냐의 상황을 따져보는 게 이제 정의고, 이제 다음 이제 9번 문제가 이제 수렴을 확인하는 문제이고, 조금 밑에 가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수열을 주고 나서 질문한 게 있는데 그냥 거기를 잠깐 먼저 볼게요. 조금 밑에 가시면 이제 과제란 이름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수열을 주고 나서 묻고 있는데 그냥 이 상황을 먼저 잠깐 볼게요. 뭐 그냥 가번을 보시면 이제 여유한 이상이고 수열이 이제 1, 2, 3, 4 이런 수열이었을 때 뭐 마이너스 2는 수렴값이 맞느냐, 이게 사실 이제 기출문제의 질문인데, 상황 그대로 그냥 이 예제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계집합을 좀 하나 써보면, 그러니까 여유한이니까 적당히 유한계를 뺀 형태를 이제 적으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걸 적었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뭐 적당히 3개를 뺀 형태를 뭐 마이너스를 갖는 계집합이라고 딱 줬을 때, 그러면 이 수열이 이제 몇 항 이후부터 이 수열의 항으로 이제 들어가느냐의 상황을 보려면, 여기 이제 빼고 있는 애가 이제 유한계가 있을 거고, 뭐 이 중에 뭐 최대값도 분명히 있을 거고, 최대값이 지금 20이 있는데, 그럼 최대값 20보다 더 큰 항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빼는 애들이 유한계가 있고 이제 최대 원소를 찾을 수 있고, 최대 원소보다 더 이후의 항들을 보게 되면 21, 22, 23 이런 애들을 보게 되면 여기 당연히 들어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가 이제 수렴하는 값이 맞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이제 기출문제 상황으로 좀 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 지금 모든 항이 다 다르고, 위상이 여유한 이상이면 결국은 얘는 뭘 써도 수렴값이 된다. 이 상황이 이제 기출문제 상황이다. 기출문제 상황으로 가볼게요. 이제 뭐 전체는 정수란 집합에 대해서 여유한 이상이 이제 주어져 있고, 이제 m이 뭐라고 두더라도 m을 뭐라고 뭐 마이너스 2로 두든 뭐 5로 두든 뭐라고 두든지 관계없이 그 m은 이제 수렴하는 상황이 된다. m이 수렴값이 된다. 이제 증명에서 가장 주의해 볼 만한 부분을 그냥 적어 볼게요. 만약에 이제 여기 유한 집합으로 AN이 들어가는 항번호들을 모았을 때, 유한 집합 속으로 이제 AN이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항번호를 모았을 때 유한인 거냐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복해서 여러 항들을 갖는 수열을 보면 만약에 2호, 2호, 2호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수열이 구성되게 되면 결국은 2도 들어가고 이제 5도 들어가니까 이제 전체 집합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항번호를 보면 n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전체 집합이 나오니까 유한이냐? 아니다. 아니면 이런 수열을 적어도 만약에 27, 27, 27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 대해서 저집합을 찾으면 1항, 3항, 5항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수열에 대해서 저집합을 찾으면 1, 3, 5, 7, 9 애들이 다 모일 거고 당연히 무한계가 모인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게 유한집합 속으로 들어가는 항번호를 모았을 때 뭐 중복되는 항들을 중복되는 항들이 갖고 있는 수열을 놓게 되면 보장할 수 없다. 근데 문제 상황은 이게 문제 조건에 있는데 모두 다 다르면 당연히 똑같이 또 들어가는 또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유한집합이고 이게 모두 다르다라는 조건까지 있으면 그때는 유한이 맞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이제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유한 얘기를 보장한다. 보이는 상황은 이제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암호원소 m을 잡고 뭐 계집합 아무거나 이제 g라고 이제 잡고 이제 시작을 하고 어쨌든 여유한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유한집합이다. 여유한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유한집합이고 유한집합으로 들어가는 항번호들을 모았는데 저게 일반적으로는 유한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 문제 상황에서는 유한이다.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조건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한이다. 그래서 유한계가 이미 보장됐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제일 큰 애를 찾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공집합도 이제 유한집합 중에 있고 만약에 이제 공집합이라면 그냥 1항부터 이제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공집합이면 모든 n에 대해서 아예 다 들어가고 당연히 그때도 당연히 수렴값이 되고 공집합이 아니면서 유한집합이면 뭐 제일 큰 애가 있을 거고 그 제일 큰 애보다 더 이후의 항들을 갖고 가서 얘기를 하면 그럼 결국은 이거를 다시 만족 안 하는 상황이 될 거니까 결국 G에 당연히 들어간다. 어쨌든 여기 유한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 얘기는 뭐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유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먼저 봤던 문제 상황으로 잠깐 다시 보시면 어쨌든 가번은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고 위상이 여유한 이상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을 쓰든 뭐 100을 쓰든 뭐 관계없이 다 수렴이 된다. 뭐 가번이 이제 기출문제 상황하고 이제 일치하는 상황이고 다번을 잠깐 비교해서 보시면 뭐 위상이 이제 똑같이 여유한 이상인데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하고 안 맞는 이런 수열이 나오면 수렴한다는 보장을 안 하는 게 맞고 실제로 이 수열이 이제 3으로 이제 수렴하느냐 여기서 3을 갖고 있는 계집합을 뭐 1, 2를 빼는 걸로 적어도 어차피 유한계를 뺐으니까 이건 여유 안에 있는 계집합이고 이 수열이 몇 항 이후부터 이 계집합 안으로 들어가느냐를 보면 어차피 이게 몇 항 이후를 봐도 1, 2는 있을 거고 1, 2를 뺀 집합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몇 항 이후부터 여기 들어가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당연히 수렴값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항이 나오면 당연히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 어쨌든 가번처럼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기출문제 상황이고 뭘 써도 수렴값이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항이 나오면 얘기를 할 수 없다. 뭐 나머지 보기는 이제 위상이 다르게 이제 여가상 공간의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니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여가상 공간에서는 그냥 같이 볼게요. 여가상 공간에서는 저희가 이제 계집합을 쓸 때 여가산이면 이제 가상계를 뺀 형태를 계집합으로 쓸 수 있고 그럼 어차피 수열의 항들을 다 써도 어차피 가상계고 이렇게 쓰면 이게 여가산에 있는 계집합이고 어차피 점을 하나 넣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어쨌든 이게 알파를 갖고 있는 계집합의 형태고 그럼 몇 항 이후부터 일로 들어가는 조건이 해결되려면
어차피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럼 결국은 어느 항 이후부터는 알파가 계속 나오는 형태여야 한다. 그래서 여가산에서는 결국 수렴하려면 이렇게 돼야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하지. 그래서 뭐 이거 1, 2, 3, 4 이렇게 다 다르게 나가는 수열이 당연히 이런 형태의 수열이 당연히 아닐 거고, 그래서 나번이 당연히 수렴하는 상황이 되진 않고, 네 번째도 이게 어느 항이부터 3, 3, 3, 3, 3, 3 나오는 수열도 아니니까 뭐 네 번째도 아니다. 여가사는 이래야 된다. 수렴하려면 이래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든 네 번째든 아니다. 어쨌든 가번이 기출문제랑 같은 형태이다. 뭐 그냥 다음 문제는 그냥 위상이 주어져 있고, 뭐 여집합을 시키면 패집합이 다 뭔지 다 확인할 수 있고, 뭐 결국은 패포를 찾는 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패집합을 다 적어볼 수 있고, 뭐 X2를 갖고 있는 패집합이 뭔지 다 적을 수 있고, 뭐 제일 작은 게 누구냐 이렇게 답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포함 관계가 있는 뭐 제일 작은 계집합을 뭐 찾으면 된다. 그다음에 뭐 다음 문제는 뭐 이제 D가 이제 거리면 1 더하기 D분의 D라고 뭐 이렇게 새로운 정의한 D 봐도 이제 거리가 된다를 확인하는 거고, 1 더하기 T분의 T 형태의 함수를 잠깐 보고 가시면 돼요. 뭐 1 더하기 T분의 T라는 함수 잠깐 보면 그냥 뭐 유리함수고 이제 정근선이 마이너스 1하고 이제 1이고, 뭐 0에서 0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유리함수고, 만약에 정의역을 0 이상이다라고 이제 제한을 두게 되면 뭐 이 부분만 보는 함수가 될 텐데, 어쨌든 순중가 함수다. 순중가 함수고. 순중가 함수니까 정의역에서 큰 게 들어갈수록 당연히 크다. 그래서 당연히 T자리에 99가 들어간 거하고 T자리에 이제 100이 들어간 거의 관계가 들어가고 있는 애들의 대소관계랑 일치해서 결국 큰 게 들어간 게 크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필요한 부등호로 이제 써보면 여기 이제 T자리에다가 이제 XZ의 거리를 쓸 때 상황하고, 그래서 T자리에다가 이 거리값의 합, 그냥 잠깐 동그라미라고 볼게요. 뭐 동그라미가 T자리에 들어갈 때 하고, 뭐 이 세모가 T자리에 들어갈 때에 대한 부등호도 이제 성립을 하는 게 큰 게 들어간 게 당연히 크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하고 세모의 부등호나 이 부등호의 방향을 일치하고, 뭐 D는 거리라는 상황을 갖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D 자체가 삼각부등식을 갖고 있고, 동그라미하고 세모는 동그라미가 크거나 같다. 이게 D가 갖고 있는 삼각부등식이고, 이 함수가 순중가 함수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을 이용하면서 이제 증명할 수 있다. 뭐 그 외에는 크게 볼 게 없고 그냥 이 상황으로 부등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뭐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D에 의한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얘가 성립한다. 뭐 0에 대한 얘기는 뭐 자연스럽게 다 되고, 뭐 XY 바꾼 거에 대한 얘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되고, 뭐 삼각부등식 얘기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D 자체는 삼각부등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D에서 저런 부등식을 갖고 있고, 아까 1 더하기 T분의 T는 순중가 함수여서 결국 이 부등식도 그대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얘가 순중가 함수기 때문에 다 성립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뭐 여기 D바의 정의대로 다시 써주고, 여기 D바의 정의대로 다시 써주고, 여기서 이제 직접 통분하는 계산으로 가지 않고 그냥 분모의 모양을 맞추는 계산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 이쪽 분모에다가는 얘를 더하고, 이쪽 분모에다가는 얘를 더하고, 이쪽 분모에다가는,
그래서 여기 분모만 이거 더한 걸로 얘를 바꿔 쓰고 얘도 분모만 얘를 더한 걸로 이제 바꿔 쓰고 그러니까 분모만 더 크게 바꾸고 부등식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래서 분모를 더 큰 숫자로 바꿔서 부등식으로 바꾸고 얘도 분모를 더 큰 숫자로 바꿔서 부등식으로 바꾸고 뭐 그렇게 바꾸면 이제 분모가 같고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덧셈을 그대로 할 수 있고 뭐 덧셈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미 써놓고 내려온 이 부등식 상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고 그게 바로 디바의 정의에 의해서 쓴 거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제 부등식이 성립한다. 디바도 삼각 부등식을 만족한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 분모나 분자 상황은 당연히 분모 상황이 당연히 크고 당연히 1보다 작다. 예. 그래서 모든 거리가 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계하다. 유계하다. 참고적으로 이제 그 D로 만든 거리 공간하고 D바로 만든 거리 공간이 같다. 예. 같다는 얘기는 위상적으로 같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계집합이 똑같다. 물론 계집합이 똑같다는 얘기는 패집합도 똑같고 또 계집합이 똑같기 때문에 긴밀을 따지는 여부도 똑같다. 물론 유계를 따지는 개념은 다르다. 거리 재는 상황을 다르게 재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집합에 대해서 유계를 따져보는 상황은 다르다. 근데 뭐 계집합이 똑같으니까 패집합 얘기나 긴밀 얘기는 똑같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냥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여기 D1 거리는 그냥 보통 거리야. D1은 그냥 저희가 쓰는 그냥 보통 거리고 그 다음에 D2 거리는 1 더하기 D1 분의 D1 그러니까 아까 그 기출문제처럼 거리를 정의했고 1 더하기 D1 분의 D1 이렇게 정의를 했고 어쨌든 그 기출문제 상황에 의하면 이런 D2도 이제 거리가 되고 여기 D2로 만든 거리 공간하고 D1으로 만든 거리 공간은 같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계집합이 똑같다. 그래서 구체적인 뭐 요집합에 대해서 저희 친숙한 여기 보통 거리 공간에서 유계패 긴밀 여부를 체크를 해보면 유집합이 뭐 보통 거리에서 유계냐 등이 아니고 유집합이 보통 거리 공간에서 패집합이냐 그렇고 얘가 보통 거리 공간에서의 긴밀이냐 등이 아니다. 근데 D2 공간 쪽에 대해서 이제 유계패 긴밀 여부들을 따져보면 유계 개념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 없고 패 얘기하고 긴밀 얘기는 같은 답을 한다. 어차피 위상 공간이 같기 때문에 패 얘기하고 긴밀 얘기는 똑같은 대답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유계냐의 상황을 보면 거리 자체가 유계거리다. 유계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볼을 적당히 하나를 써서 뭐 쟤를 덮을 수 있는 상황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중심점을 예를 들어서 아무 숫자나 쓰고 여기 반지름에 적을 숫자를 1보다 큰 숫자를 아무거나 적으면 이건 당연히 전체 집합이다. 거리가 어차피 1을 못 넘기 때문에 거리가 2보다 작은 걸 모으면 이건 전체 집합이고 당연히 포함되고 그래서 집합을 뭘 줘도 반지름만 1보다 큰 숫자를 적으면 다 해결할 수 있고 결국은 여기는 모든 집합이 유계다가 돼. 그래서 뭐 얘를 쓰든 뭘 쓰든 아무거나 써도 다 유계다. 결국은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통 거리에서는 이제 유계패하고 긴밀이 이제 동치의 개념이고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유계랑 패 얘기가 다 만족되면 긴밀이냐? 지금 여기 상황 보면 유계도 되고 패도 되는데 긴밀 상황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동치 개념이 아니다. 이쪽은 성립하고 그리고 만약에 보통 거리면 동치까지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동치 개념이 아니다라는 상황을 이쪽 예제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어쨌든 기출문제는 이렇게 정의해도 거리가 된다. 1 더하기 D분의 D, 뭐 걔도 거리다. 그리고 얘는 유계거리다. 유계거리다. 그래서 무슨 집합을 갖고 와도 다 유계다. 뭐 다음 문제는 뭐 A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이제 도집합을 묻고 있고
뭐 계집합 보면서 이제 제일 작은 형태 계집합을 뭐 다 따져가면서 확인하면 된다. 예, 그냥 뭐 A만 잠깐 보시면 뭐 여기 A를 갖고 있는 제일 작은 계집합을 보면 여기 단전집합 A가 있고 당연히 여기서 뭐 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일 작은 계집합이 뭐 얘고 그냥 빼고 나면 아무것도 당연히 없고 당연히 안 들어간다. 뭐 B도 여기 지금 단전집합이 있어요. 단전집합이 있고 당연히 여기도 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당연히 안 만나는 게 있고 뭐 당연히 안 들어간다. C까지만 읽어볼게요. 뭐 C를 포함하는 계집합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계집합을 찾고 뭐 얘가 이제 C를 갖고 있는 집합 중에서 제일 작고 그래서 이게 C를 갖고 있는 제일 작은 형태의 계집합이고 C를 빼고 나서도 만나고 있느냐의 상황을 보는 건데 이게 지금 A가 BC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또 안 들어간다. 뭐 결국은 D에 대해서 제일 작은 계집합 놓고 확인해보고 E에 대해서 제일 작은 계집합 놓고 이제 정의대로 확인하면 뭐 포함되는지 여부를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뭐 제일 작은 계집합이 뭐 쉽게 보이는 형태고 그 제일 작은 계집합하고 원래 점을 빼고 나서 만나고 있는가를 이제 정의대로 확인하면 된다. 예. 다음 문제는 이제 거리 공간에서 연속을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그래서 뭐 x에서는 뭐 d1이란 거리가 있고 y에서 뭐 d2라는 거리가 있을 때 양쪽에 다 거리가 있을 때 뭐 a라는 점에서 연속이다를 결국 확인하려면 이제 보낸 점을 충분히 작게 거리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보낸 점에 대한 거리가 이제 충분히 작게 되는 거를 해결할 만한 이제 델타를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델타를 적당히 찾아서 뭐 정역에서 델타보다 작은 거리들은 보냈을 때 충분히 작은 거리가 된다. 결국 해야 될 일은 이 델타를 찾는 게 해야 될 일이다. 그냥 델타를 찾는 게 뭐 연속이다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역하고 공역이 이제 똑같은 거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리는 똑같이 쓰고 있고 보내진 거에 대한 거리가 충분히 작게 할 수 있을 만한 이 델타를 찾으면 뭐 증명이다. 예. 예. 그래서 뭐 거리에 정의된 상황을 잠깐 읽어보시면 여기 앞에 좌표 길이에 대한 절대값, 뭐 뒤에 좌표 길이에 대한 절대값 길이 더한 거, 그게 지금 여기 문제에 있는 거리에 대한 정의다. 예. 그리고 저 행렬로 이제 연산시켜서 이제 보낸 걸로 이제 함수는 정의가 되어 있다. 사실은 뭐 여기 델타를 어떻게 적을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 보낸 점끼리 거리를 입실론보다 작게 할 만한 상황에도 뭐가 필요한가를 이제 찾아놓고 나서 델타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는 게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F로 보내고 F로 이제 보내고 그러니까 행렬이랑 연산을 시키는 거 그냥 그대로 행렬 계산을 시키면 되고. 결국은 얘네들 간의 이제 거리가 앞에 좌표끼리 뺀 거의 절대값, 뒤에 좌표끼리 뺀 거의 절대값. 이건 문제에서 준 그냥 거리를 다시 쓴 거고. 저희 목표는 쭉 부등식이 큰 쪽으로 가다가 이필론보다 작게 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여기를 뭐 이것끼리 절대값이랑 이것끼리 절대값을 따로 쓰면 삼각부등식 쓸 수 있고, 여기도 이거의 절대값끼리 따로따로 쓰면 삼각부등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따로 절대값을 쓰면 다 부등식으로 이제 삼각부등식 쓸 수 있고. 그럼 결국 이제 절대값 4개가 이제 다 나오는 상황이 될 건데 여기서 다시 2개씩 묶어서 여기 4분의 1 묶을 수 있고 여기 4분의 루트 3 묶을 수 있고 묶고 난 다음에 얘 다시 묶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정의대로 다 쓰고 삼각부등식을 쓰고 다시 묶어 놓으면 이렇게 된다. 어쨌든 이 부분을 상수 처리하면 된다. 왜냐면 어차피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하게 정역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부분만 상수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얘보다 더 큰 숫자를 여기다 하나 적으면 되고 근데 지금 그 숫자는 1만 적어도 된다. 어차피 이게 1을 넘지 않아서 어쨌든 뭐 얘를 상수 처리할 수 있는 상수를 여기 하나 적고
여기 델타를 그거분의 이플론이라고 두고 시작하면 되는데 하여튼 여기 상수는 1이고 여기는 1분의 이플론으로 델타를 두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가 해석학에서 하듯이 그대로 거리 계산하면 된다. 뭐 다음은 이제 위상동형에 대한 정의를 쓰면 뭐 함수가 연속이고 뭐 역함수도 연속이고 뭐 전단사 함수고 f도 연속이고 역함수도 연속이면 제가 위상동형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위상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뭐 동형사상이 얼마나 있는지를 결국 셀 때 제가 어차피 계집합끼리 점끼리 다 1대1 등이 있는 걸로 센다. 자, 함수로서 전단사니까 당연히 점하고 점이 1대1 대응이 있고 결국 f도 연속이고 f 역함수도 연속이니까 계집합끼리도 1대1 대응이 있게 그 조건에 맞게끔 세면 된다. 그럼 결국은 이제 계집합이 4개니까 그 4개랑 4개가 당연히 대응이 있어야 되고 계집합끼리의 대응만 보자면 뭔가 이런 대응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점끼리도 1대1 대응이 있어야 되면 원소의 개수도 일치하는 것끼리 대응을 해야 되니까 뭐 당연히 얘랑 얘랑 대응을 해야 되고 얘랑 얘랑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럼 2개랑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 2개끼리밖에 없으니까 AB 대응하는 것도 괜찮고 AB, CD, AB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뭐 AB랑 뭐 CD랑 대응하는 것도 괜찮고 뭐 AB랑 CD랑 대응하고 CD랑 AB랑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뭐 여기 1번은 이대응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 두 가지씩 있고 이제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이 뭐 4개가 있다. 이게 저기 1번이고 이런 대응이 있는 거가 2번이고 개수는 똑같이 4개다. 어쨌든 4개, 4개니까 8개다. 어쨌든 이제 점끼리도 대응 관계가 1대1로 있고 계집합끼리도 1대1 대응 관계가 있고 그럼 개수가 똑같은 집합끼리 이제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짜리끼리 2개짜리끼리 대응이 있어야 한다. 여기도 뭐 과제로 나와 있는데 우선 한번 보세요. 어쨌든 계집합끼리 1대1 대응 관계가 있고 뭐 기저가 주어진 문제면 기저끼리도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 우선은 보세요. 다음 문제 상황을 보시면 뭐 이제 그 뭐 그림이 하나 떠 있고 여기 뭐 위상이 하나 주어져 있고 뭐 질문을 가로 1번부터 가로 3번까지 주고 이제 답을 해라. 가로 1번 얘기는 뭐 연속인 걸 확인해라 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일단 공역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의역의 위상이고 이제 공역은 이제 이산이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이제 이산이상이 있고 정의역은 문제에서 준 타우라는 위상이 있고 뭐 연속인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가로 1번인데 어차피 이제 공역에 있는 계집합을 일반적으로 두고 이제 역상을 확인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제 계집합을 다 쓰면 이제 32개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 이제 1하고 3이 치역이에요. 1하고 3이 치역이고 그래서 이 1, 3이 뭐 다 있는 거, 둘 다 없는 거, 하나는 있고 하나 없는 거 결국은 32개의 계집합을 뭐 둘 다 있는 거, 둘 다 없는 거, 하나 있고 하나 없는 걸로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고 각각은 그냥 역상을 시키면 뭐 둘 다 있으면 역상하면 전체고 둘 다 없으면 역상하면 공집합이고 만약에 1만 있으면 역상시키면 1, 2가 되고 뭐 1, 2는 뭐 타우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있고 3은 있고 1이 없는 걸 역상시키면 뭐 3, 4, 5고 이것도 그냥 타우에 들어가 있고 32개를 이 4가지로 나눠서 확인하면 결국은 다 계집합이 된다. 연속이 맞다. 어쨌든 치역이 2개밖에 없고 4가지 경우로 다 나눌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가로 2번은 요 단점집합 2의 페포하고 단점집합 4의 페포를 찾아라. 그래서 그냥 뭐 패집합을 다 찾아보면 뭐 2를 갖고 있는 패집합을 다 찾아보면 이 3개가 있고 뭐 저거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뭐 얘가 제일 작고, 또 4를 갖고 있는 표집합을 찾으면 뭐 요 세 개가 있고, 뭐 제일 작은 걸 찾으면 3, 4, 5 집합이다. 어쨌든 뭐 표집합이 누군지 다 확인할 수 있고, 폐포가 누군지 다 확인할 수 있고, 결과를 그냥 보자면 얘가 단점 집합 2에 대한 폐포고, 얘가 단점 집합 4에 대한 폐포다. 그리고 이제 가로 3번은 요 대응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연속 함수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이제 가로 2번에서 구한 폐포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로 2번을 그냥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 그냥 가로 2번으로 뭐 거쳐가는 상황 말고 그냥 직접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대응 관계가 지금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대응하는 치역의 원소에 1과 3이 있고, 그래서 그 1을 갖고 있는, 물론 공역에서 1을 갖고 있는 개폐집합을 좀 찾아보고, 이 3을 갖고 있는 여기 공역에서 개폐집합을 좀 찾아보고, 근데 공역의 위상이 2산 이상이에요. 2산 이상이니까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사실은 2산 이상이니까 아무거나 다 개폐니까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사이즈가 작아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개폐라고 썼지만 제일 작은 사이즈를 좀 적고, 그냥 단점 집합이고, 여기도 이제 굉장히 많은 개폐 집합이 있지만 사이즈가 작아야지 따지는 데 의미가 있고, 당연히 단점 집합이고. 그럼 결국 이 대응 관계에 의하면 결국 2가 1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 이 대응 관계에 의하면 결국은 1의 역상 집합에는 2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 단점 집합 1은 개도 되고 패도 되니까, 단점 집합 1을 역상하면 얘는 개가 되고, 단점 집합 1은 패도 되고, 그럼 개를 역상하면 패도 되니까 얘는 개패가 다 된다죠. 개패가 다 되고 2를 갖고 있다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개폐 집합이면서 2를 갖고 있는 거를 찾아보면 되고, 몇 개 없어요. 거기 위상을 쭉 보시면 물론 정의역 위상이, 정의역 위상에서 개폐 집합이면서 2를 갖고 있는 거 몇 개 없어요. 쭉 보시면 뭐 다 패집합을 보시면 이제 개폐가 다 되는 게 뭐가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중에서 2가 있는 게 뭐냐를 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체 말고는 1, 2밖에 없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4가 이제 3으로 가고 있으니까 3의 역상에 당연히 4가 있고,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3의 역상에는 당연히 4가 있고, 뭐 똑같은 논리로 이제 3은 개이고 3은 패니까, 개가 역상시키면 당연히 개고 패가 역상시키면 패니까 다 3의 역상은 개패가 다 돼요. 물론 4를 갖고 있는 개패가 다 되는 집합. 얘도 몇 개 없어요. 이제 개패가 다 되는 것 중에서 4를 갖고 있는 걸 또 다 써보면 2개밖에 없는데, 근데 어차피 전체가 되는 일은 불가능한 게, 만약에 얘가 전체였다라는 얘기는 정의역 전체가 1로 가는 거니까 상수함수란 얘기죠. 이게 전체가 됐다는 얘기면 상수함수란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게 전체가 됐다는 얘기는 전체가 3으로 가는 상수함수란 얘기인데, 문제 자체가 상수함수가 아니야. 치역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상수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x는 불가능해요.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다. 그렇죠? 그래서 1의 역상은 이거다. 그리고 3의 역상은 이거다. 결국은 1과 2는 1로 대응한다. 3과 4와 5는 3으로 대응한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의 개폐를 역상을 시키면 개폐가 되고, 지금 문제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전체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유일하다. 이렇게 해결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제 가로 2번을 적용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가로 2번에서 이제 페포 구한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얘 페포를 가로 2번에서 구했더니 1, 2고 4의 페포를 가로 2번에서 구했더니 3, 4, 5고 그래서 이제 이 등호는 이제 정역의 위상에서 구하는 페포고 이제 대응 관계를 쓰고 나면 여기 이제 공역에서 구하는 페포고 어쨌든 공역은 이산 이상이고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이 페포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역에서 구하는 페포고 여기는 정역에서 구하는 페포고 결국 구해놓으면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1과 2는 1로 대응한다. 그리고 이제 3과 4와 5는 여기 3으로 대응한다. 어쨌든 이 방법 외에는 없다. 하지만 이제 유일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연속에 대한 동치명제 중에 여기 페포에 대한 이 포함 관계에 대한 동치명제가 있고 이제 가로 2번이 페포를 물어본 거가 있고 이제 가로 2번을 이용해 보면 이제 이런 포함 관계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얘도 그냥 숫자만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좀 보세요.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 다음 16번 문제를 볼게요. 뭐 전체가 지금 T2 공간이고 먼저 전체가 T2 공간이고 그 안에 이제 긴밀집합 A가 있으면 그럼 밖에 있는 점 X가 있으면 뭐 얘를 덮는 U하고 뭐 얘를 덮는 V가 또 만나지도 않는 그런 UV가 존재한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UV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상황이고 그 얘기에 의하면 결국은 여기서 계집합을 찾으면 얘랑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 밖에 있는 점이 올 때마다 이쪽에서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패다라는 얘기를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도 사실 증명한 게 된다. 어차피 이쪽에서 U, 이쪽에서 뭐 V를 찾으면 이미 U를 찾은 순간 안 만나는 걸 찾은 거고 그럼 패란 얘기를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다. 어쨌든 뭐 여기서 UV를 찾는 게 이 기출문제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A를 하나씩 꺼내 올 때마다 A를 꺼내 올 때마다 전체 T2 얘기가 있으니까 얘랑 안 만나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다른 점을 주면 또 다른 계집합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점 A를 줄 때마다 양쪽에서 계집합이 쌍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각 점을 갖고 있는 계집합이 존재하고 다른 A를 꺼내면 걔 때문에 생기는 또 계집합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여기 G랑 H가 존재한다. 그래서 뭐 X를 덮고 만나지도 않는 상황까지 해결하는 T2 조건이 있으니까 이 상황이 다 해결되는 계집합들이 존재한다. 어쨌든 A에 의존해서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A가 오면 그 다른 A에 맞게끔 또 GH가 존재하고 A가 뭐 주어지는 상황이 올 때마다 양쪽에서 GH가 A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뭐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A를 당연히 덮고 결국은 모든 A를 다 돌고 합집합을 시키면 당연히 A를 덮고 A가 긴밀 얘기를 갖고 있었고 그럼 당연히 유한계로 다시 덮을 수 있고 그래서 유한계로 다시 덮을 수 있고 그럼 결국은 이 점도 유한계가 있을 거죠. A라는 점도 유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유한계 점이 당연히 긴밀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럼 그때마다 나타나는 그 G도 유한계가 있고 H도 이제 유한계가 있고 그 유한계를 각각 합집합, 교집합으로 이제 택해서 UV라고 이름을 두면 이 UV가 문제에서 원하는 UV를 해결한다. 어쨌든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아무리 많이 합을 하든 뭐 계집합 얘기가 될 거고 교집합은 너무 많이 하면 보장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긴밀 때문에 유한계가 되고 난 이후에서 유한계만 교집합하고 있고 그래서 얘도 계집합이 된다. 어쨌든 저 UV가 이제 만나지 않는다. 그냥 확인해 보시면 그냥 뭐 분배하고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그냥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금 H는 교집합을 다 한 게 여기 지금 교집합을 시킨 거하고 이제 U 하나하고를 보고 있는데 U는 지금 교집합을 다 한 게 지금 U고, 그래서 그냥 여기는 교집합을 다 한 거고 여기는 특정한 하나고, 당연히 이제 교집합을 다 한 거는 이제 특정한 하나하고 보면 이제 교집합을 다 한 게 당연히 작다. 어차피 여기 같은 점자에 대해서는 이제 공집합이었고 다 합을 해도 공집합이다. 그래서 이쪽이 공집합이고 쟤도 공집합이다. 어쨌든 이 증명 상황에 의하면 A가 패라고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적힌 명제를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다. T2 공간 안에서 긴밀은 패가 된다. 이거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까도 잠깐 써져 있었는데 그냥 긴밀 공간 안에서 패는 이제 긴밀이 항상 되고, 지금 기출 문제에 의하면 T2 공간 안에는 긴밀은 또 패가 되고, 또 T2 공간에서는 긴밀하고 패를 교집합해도 긴밀이다. 관련해서 잠깐 이 질문들을 잠깐 보면, 지금 여유한 공간에서 이제 A란 집합을 이렇게 줬는데, 여유한 공간이면 다 긴밀이죠. 아무거나 다 긴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여유한 공간이면 공집합 전체 집합 말고는 이제 유한 집합이 패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여유한이면 이제 공집합 전체 집합 말고는 이제 유한 집합들이 패집합이고, 뭐 얘가 지금 유한인가 보면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패집합이 아니다. 그래도. 일단 뭐 디귿번 얘기를 보면 여기 이제 집합하고 이제 밖에 있는 점을 줬을 때, 여기 밖에 있는 점 중에 뭐 마이너스를 줬을 때, 뭐 각각을 포함하고 만나지도 않는 그런 UV가 이제 존재하느냐. 이게 아까 이제 그 기출문제 해결한 상황이랑 똑같은 형태를 질문하고 있는데, 여유한에서는 계집합들이 다 만나기만 한다. 공집합이 아닌 계집합이면 다 만나기만 한다. 그냥 뭐 써보시면 이제 계집합은 이렇게 유한계를 빼내드릴 테고, 얘네들의 교집합을 보겠다라는 상황은 결국 여기 적은 유한집합도 빼고 여기 적은 유한집합도 빼겠다라는 얘기고, 어차피 유한계를 두 번 빼겠다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그래봐야 유한계를 빼는 거고, 얘는 무한계가 있고 유한계를 몇 번 빼든지 남는다. 그래서 어차피 여유한은 다 만나는 애들밖에 없어요. 만나는 애들밖에 없고, 이렇게 안 만나는 UV를 찾을 길은 없다. 불가능하다. 어쨌든 여기 디귿번 상황이 지금 이제 아까 기출문제 흐름하고 같은 질문인데, 아까 기출문제는 T2라는 게 전체 가정이 있고 얘는 T2가 아니. T2가 아닌 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T2가 아니고, T2가 아니라는 조건이니까 뭐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아니고. 앞에 적혀있던 명제도 여기 뭐 T2에서 성립하는 이 명제들도 아까 그 공간은 T2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명제를 보장할 수 없고, 실제로 이게 지금 안 되는 거를 확인한 거이기도 해요. 다음 문제 상황을 볼게요. 지금 뭐 부분기저를 점 하나 뺀 거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고, 제가 이제 부분기저에서 이제 기저 상황으로 갈 때 이제 유한계 교집합을 할 거니까 결국은 저 형태를 이제 유한번을 교집합한 형태를 찾아내면 그게 이제 기저 형태를 찾은 거다인 거죠. 그래서 점 하나 뺀 형태를 유한계를 교집합을 해보면 기저를 찾는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점 하나 뺀 거에 대해서 이제 유한번에 대한 교집합을 해보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유한계를 뺀 형태가 이제 기저 형태가 정확하게 여유한 이상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유한 공간이나 뭐 여가상 공간은 뭐 전체에서 유한계를 빼거나 전체에서 가상계를 뺀 뭔가 전체 빼기 유한, 전체 빼기 가산 이런 형태의 계집합을 갖고 있는데, 여유한의 여가산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랑 이제 만나느냐 여부를 체크하는 상황이 뭐 교집합하고 나서 뭐 빼는 상황하고 같다. 예. 이거 집합을 확인해 보면 좌우변이 같은 집합이어서 뭐 이 상황을 확인하는 입장을 그냥 이 상황을 확인하는 입장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여기 뭐 쭉 써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4가 이제 두 집합의 원소가 맞느냐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할 때, 뭐 4를 가는 형태의 계집합은 이제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형태가 나올 거고, 뭐 얘하고 이제 4를 빼고도 만나느냐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4를 갖는 계집합에서 4를 빼고 나서도 n하고 만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고, 빼고 나서 보는 거나 이제 교집합을 하고 나서 빼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뭐 얘랑 얘를 교집합을 먼저 하고, 그럼 당연히 자연수고, 그래서 교집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빼도 집합이 변화가 없고, 어쨌든 유한계를 빼고 점을 하나 더 뺄 거라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유한계를 빼는 건데, 어차피 무한집합에서 유한계 빼고 점 하나 더 빼도 무한계가 남는다. 그래서 뭐 접촉점이 된다. 그래서 뭐 점을 바꿔도 여기 개수 입장에서는 한 점으로 세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뭐 다른 점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 점 개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공집합이 안 되는 것도 뭐 전혀 달라지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뭘 잡고 시작해도 똑같다. 뭘 잡고 시작해도 유한계 빼고 점 하나 빼는 상황인데, 어차피 무한집합에서 유한계 빼고 점 하나 또 빼도 만난다. 어차피 유한 빼기 무한 빼기 유한은 만난다. 결국 무슨 점이든지 다 그렇다. 그래서 전체다. 어차피 이제 빼고 교집합하는 거나 교집합하고 그 다음에 빼는 건 등식이다. 그래서 여유한이나 여가사는 뭐 이런 등호 관계들을 써보면 조금 더 편해지는 면이 있다. 해보시고요. 뭐 18번 문제는 뭐 포함관계나 뭐 연결얘기들에 대해서 뭐 1, 2, 3번에 대해서 뭐 만족하는 상황들을 써라라고 되는데, 그냥 구간 중에서 얼마든지 많은 집합들을 써보실 수 있어요. 예,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냥 구간 중에서 그냥 적당히 1, 2, 3번을 만족하는 구간 굉장히 여러 개의 구간이 있고, 그냥 그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뭐 다음 19번 문제가 이제 상이상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그냥 굉장히 간단한 상이상에 대해서 그냥 잠깐 볼게요. 여기 P의 정의를 보면 뭐 여기 있으면 이제 4로 대응하고, 여기 있으면 이제 5로 대응하는 어떤 전사함수 지금 P가 주어져 있고, 전사함수 P에 의한 이 공역쪽에 대한 상이상을 직접 구해라. 그럼 제가 역상을 시켜서 정의역의 계집합이 되는 걸 구하는 게 결국 정의고, 그럼 사실 여기에 부분집합은 사실 4개밖에 없고, 이 4개 중에서 역상에서 정의하게 계집합이 되는 애들을 이제 찾아보는 게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이건 역상하면 공집합이니까 당연히 되고, 얘도 역상하면 정의역 전체가 되니까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럼 실제로 이제 이 두 개 중에서 될 만한 애가 있느냐를 이제 조사해 보면 된다. 그래서 뭐 4에 대해서 역상을 직접 시키면 여기가 나올 거고, 얘가 지금 정의역의 계집합이 맞느냐를 좀 보고,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역상의 정의역의 계집합이 맞느냐의 상황을 좀 보면 되고, 그럼 정의역이 지금 1, 3집합이니까 여기 이제 2, 3 같은 집합은 2에서 4까지 벌린 애를 그냥 교집합시키면 당연히 저런 애가 당연히 나오고, 그러면 얘는 정의역의 계집합이 당연히 맞고, 여기 1, 2집합은 2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형태를 교집합치해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5는 된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제 계집합으로 두면 그게 결국 상이상을 구한 거다. 상이상의 정의가 역상에서 계집합이 되는 애를 찾아보면 되고, 지금은 뭐 간단하다. 간단하다. 몇 개밖에 없으니까. 저희 지금 쉬었다 갈게요.